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단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 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순서대로 보고 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1번 당해 연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입니다. 자, 정기 2월 대손 충당금 1200만원이다. 부인액 300만원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에 어디에 넣냐면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대손 충당금 조정란에서 하는데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 여기에 작성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얼마? 충당금 기초잔액은 그냥 총 금액 넣어주면 돼요. 1200만원 중에 충당금 부인 누계 그러니까 즉 한도 초과로 인한 유보 발생 금액 300만원만큼 넣어줘야 돼요. 자, 다음 회사는 5월 2일 대손 충당금 380만원을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했으며 이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채무자의 소유자산이 없음을 확인된 채권이다 입니다. 채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손금 조정에서 합니다. 이거는 5월 2일 개정 과목 대상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죠. 대손 사유는 사망 실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실종을 해야 돼요. 금액 얼마? 380만원. 자, 사망 실종으로 인한 대손 충당금 상계액은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시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부인액 자체는 아니에요.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시인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기 회사 50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계상하였다. 차기 이월액은 1320만원이다 입니다. 자, 이거는 대손 상각비로 계상했다 이 뜻은 보충법에 의한 금액이고요. 보충법에 의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 그러니까 단기 계상액이 보충법에 의한 금액 여기에 500만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320만원이 되려면은 나머지 820만원을 보충금액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딱 맞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이 보충법에 의한 금액입니다. 500만원. 그 다음에 보충법은 차기 이월액 1320만원에서 500만원 뺀가 820만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무조건 반대로 넣어버리면 금액이 안 맞아 버려요. 그러니까 단기 계상액은 뭐냐면은 이제 그 회계상 보충법에 의한 금액 보충법에 의한 금액을 단기 계상액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보충액은 뭐냐면은 차기 2월에서 그 단기 계상액 그 차감 금액으로 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차감 금액 그렇게 해서 작성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00만원 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더 보겠습니다.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3억 2천만원 미수금 잔액은 3,400만원이며 미수금의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별거 아닌데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자, 일단 외상 매출금 3억 2천만원부터 넣겠습니다. 그 다음 미수금도 넣어줘야 되는데 3,400만원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 400만원 뺄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미수금 자체에서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그 제품 매출 같은 재고자산에 의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도 하나의 채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이난 처분 그것도 똑같이 미수금에 대한 매출 채권이 아니고 그냥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차감하지 않고 그냥 3,400만원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도 미수금으로 포함되어 있고 고정자산이 뭐 있다고 해서 미수금이 거기서 뭐 차감해야 된다는 그 법령상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400만원은 포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판단하냐면은 포함을 할 줄 아냐 제외를 해야 되냐 이걸 헷갈려 하면은
이거 3,400만원을 넣을 수 있냐 못 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함정카드를 걸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유보금액 잔액이 정기 자본금가 조정 명세서 을표에 750만원 있으며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손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면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손 요건이 충족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대손 요건이 충족돼 있으니까 단계 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금액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고, 물론 조정은 없는 건 맞아요. 조정은 없는 건 맞지만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750만원이 이제 이게 정기에 해당하는 대손 그 불충족 금액이에요. 불충족 금액. 그러니까 즉 불충족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인 누계에 돼 있는 정기 금액에 750만원을 포함시켜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조정을 안 하는 건 맞아요. 조정을 안 하는 건 맞지만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부인 누계에게 정기에 750만원만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두 가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에 얼마? 750만원 입력해줍니다. 이게 여기까지 해야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그 마지막 조정 등록입니다. 자, 조정 등록은 두 가지입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9585000 유보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입력하면은 바로 나와요. 유보 감소로 얼마? 300만원만큼 입력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의할 부분은 요 부분. 첫 번째는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에 대한 요 부분을 주의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분 두 번째를 조심해야 한다 라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쉽지만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나중에 다음 그 문제를 보실 때 주의하셔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